미안, 본론만 좀 빨리 얘기하고 넘어가 봅시다. 잠깐 일단은 아까 나눠주다가 말았던 여러 가지 부등식 어디 갔지? 잠깐만. 아이고. 아까 못 받은 사람이 누구였더라? 유진이 못 받았고 상우도 못 받았고 아니다 우리 이거 부등식 받았지? 저 못 받았어요. 못 받았나? 오케이. 자 오케이. 상우이 못 받았다. 유진이 우리 여러 가지 부등식 줬지? 줬구나. 오케이. 자, 그래서 정리를 잠깐 해봅시다. 이게 생각보다 정답률이 되게 낮아요. 이게 근데 문제가 보면 알겠지만 이게 어려운 게 지금 없어가지고 거의 대부분 점수가 되게 양극화되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 점수가 중간이 없어요. 거의 뭐 모든 반들을 통틀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자, 일단 제한시간 안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최고점자가 6개 맞은 친구 지금 2명이었어요. 2명. 그래서 한 명은 6분 정도 걸렸고요. 한 명은 한 8분 정도 걸렸어요. 8분 정도. 자, 그 다음에 5개 맞은 친구가 일단 한 명. 자, 일단 2번을 실수를 했었습니다. 2번 실수. 그 다음에 4개 맞았던 친구가 한 명. 1번과 2번 이렇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3개 맞았던 친구가 한 명. 그래서 1, 2, 3 이렇게 틀렸어요. 그 외에 또 더 있지만 일단은 생략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초과 시간까지 놓고 봤을 때 6개 다 맞은 친구가 총 3명이 됐고요. 여기 2번 틀렸던 거 하나 고쳐서 맞았고, 그 다음에 4개 맞은 친구가 최종적으로 2명이 됐어요. 그래서 아쉽게 1, 2번 틀렸던 친구가 그대로 남아 있었고, 1, 2, 3 중에서는 1번 하나 고쳐서 이제 2번, 3번 남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 외에도 더 있지만 일단은 좀 생략할게요. 지금 다른 반 같은 경우에도 일단 그렇죠. 이게 자꾸 좀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기는 한데, 일단 어저께 본 월급반은 확실히 되게 좀 평균적으로 되게 높게 나왔고요. 일단은 제한시간 안에 6개 다 맞은 사람이 5명이었는데 평균적으로 한 4분 정도 걸렸어요. 되게 좀 빠르게 풀기는 했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그게 뭐 속도가 가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맞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 외 다른 반이 있잖아요. 다른 반 모두 다 합쳐서 한 17명인데, 시간 내에 본 친구들만 넣고 보면 17명인데 그 중에서 제한시간 안에 다 맞은 사람이 딱 2명이었어요. 그것도 다 아슬아슬하게 시간 내에 맞은 친구들이었고, 그 외에 그 어제 월급반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반에서 평균 점수가 2점 나왔어요. 2점. 모든 반에서. 그래서 지금 점수가 되게 양극화되어 있습니다. 6개 다 맞거나 아니면 1개 막 이렇게 나왔어요. 진짜로. 빵개거나 1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6문제를 지금 딱 보면 어때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계산이 다 길어요. 다 길어가지고 얘가 중간에 실수가 튀어나오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 이거 못 찾는 경우들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자꾸 뭐 하나가 자꾸 막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수가 되게 전체적으로 좀 낮게 나온 상태였습니다. 자, 근데 또 이게 점수가 높게 나오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틀린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당연합니다. 왜? 다 라이트센 대표 문제 수준이에요. 진짜로. 전부 다 기본 문제들일 뿐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한번 간단하게 얘기 한 번만 좀 해봅시다. 자, 뭐 1번부터 한번 잠깐 보자면, 자, 이 오늘 다 맞은 친구 중에서도 지금 이 1번 문제를 봤을 때, 그죠? 맨 처음에
얼마 넣었더라? 마이너스 1 집어넣나? 그러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3, 마 3, 2, 마이 빠. 그렇죠? x 플러스 1이란 인수 하나. 그 다음에 2 집어넣으면 1,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빠.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빵.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여기서 식은 안 나온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2 때문에 답은 1. 자, 이렇게 틀린 사람 오늘도 한 반 정도 나왔어요. 오늘도 반 정도 나왔습니다. 자, 요거 실근이에요. 이 판별식 써보면은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렇죠? 양수입니다. 이거 실근 2개예요. 그래서 실근이 요거랑 이 두거나 2 때문에 답이 3이 맞아요. 괜찮죠? 1 써서 틀린 사람이 오늘 절반 정도 됐습니다. 괜찮아요. 나만 그런 거 아니니까. 자, 그치만 4달 뒤에는 이런 실수 나오면 안 돼요. 4달 뒤에는. 자, 그 다음에 2번도 잠깐만 한번 봅시다. 자, 얘는 딱 뭐예요? 인수정리 아니죠? 이거는 특수한 꼴의 인수분해 짝수차에 관련된 것 중 보기차? 아니 너무 쉬워서 안 넣었어요. 그죠? 인수정리 하나 집어넣고 짝수차 중에서 합차로 들어가는 거. 강제로 완전제곱씩 들어가는 애들이었어요. 얘랑 얘 때문에 x제곱 플러스 5의 제곱으로 강제로 만들어 버리자. 그럼 어차피 둘 곱하면 10x제곱 나와야 되는데 모자라잖아요. 뒤에서 4x제곱 빼주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 지금 2x 전체 제곱이니까 우리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5와 그죠? 합차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괜찮죠? 자, 이때 두근의 제곱합을 구해달래요. 2개씩 봐주면 되겠죠? 2개씩. 자, 그래서 얘가 지금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 두근 곱이 2. 그래서 두근만 제곱합하면은 제곱에서 이게 좀 5구나. 이거 제곱에서 이거 2배 빼주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6. 괜찮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지금 만약에 나오는 근이 감마랑 델타라고 한다면 합은 2고요. 곱은 지금 5예요. 똑같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괜찮죠? 얘도 마찬가지로 감마 제곱 플러스 델타 제곱이라면 요거 제곱에서 이거 2배 뺀 걸로 볼 수 있더라. 그래서 답은 이 2개 다 더한 마이너스 12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은 이제 그 특수한 꼴 중에서 개수대칭에 관련된 얘기였어요. 자, 여기까지가 인수분해 내용의 전부 다 였습니다. 방정식에 해구하는 거. 자, 한 번에 x제곱으로 묶으면서 개수가 똑같은 애들끼리 정리를 한 번만 해볼게요. 그럼 빼기 4로 묶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 그 다음에 플러스 2. 자, 이거 아직도 고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아직 정리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12월까지의 목표는 뭐라고요? 적어도 스텝 1까지는 완벽하게 마스터해요. 그게 12월까지의 목표예요. 스텝 2, 3는 내가 지난번에 수업 처음에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우리 반 같은 경우는 스텝 2까지 나가는 걸 목표로 하는 거지 걔가 마스터되는 걸 원하는 것까지는 아니에요. 스텝 1만 마스터해도 사실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자, 다른 반은 미안해. 그 뒷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스텝 2는 아예 나가지도 않아요. 스텝 1만 하라 그래요. 진짜로 욕심 부리지 말고 스텝 1만 하라고. 왜? 스텝 2는 겨울방학 때 잡아도 충분해요. 그리고 학기 딱 시작하고 3월 달에 그때 스텝 1 그냥 구몬 수학 풀듯이 그냥 준비 운동으로 문제 풀어주고 거기에 이제 스텝 2, 3 해당하는 수준의 문제 빡세게 연습하면은 1등급 충분히 노릴 수 있어요. 지금 스텝 1이 흔들리면 안 돼요. 얘가 흔들리면은 2, 3는 보는 이유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진짜로. 이렇게.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런 3번 문제. 와, 이거 지금 몇 번째 하는 거죠? 진짜 최소한 5번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그쵸? 안 돼. 진짜 이게 아직 흔들리고 있으면. 괜찮죠? 이 기본만 마스터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t. 얘는 t제곱에서 2 뺀 거. 그래서 이거 바로 보여야 돼요. 자, 그럼 x제곱에 t제곱 빼기 4t. 그냥 이렇게 나오는구나. 자, 그럼 얘는 x제곱에 t로 묶어주면은 t-4니까 얘는 x제곱에 다시 원상복귀 시켜봅시다. 그리고 x 하나씩 친절하게 넣어주면 되겠네요.
사실 얘는 방정식이니까 굳이 안 넣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예빵 이렇게 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예빵 하면서도 x 곱해주면 어차피 2차식 나와요. 괜찮죠? 인수분해 때나 얘기하는 거고. 자, 여기서 얘는 x제곱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그쵸?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한번 확인해봐요. 얘는 아무리 봐도 판별식 음수, 여기서 허근 음수란다. 미안해. 양수, 실근 나와요. 얘는 판별식 꼭 써봐야 돼요? 안 써봐도 이거 그냥 두근이 뿔마 i예요. 괜찮나요? 왜냐면 x제곱 플러스 1이 막 나오게 하는 그림이면 x제곱 마이너스 제곱해서 음수 나오면 순호수 두 개죠? 그렇죠? 뿔마 i. 오케이. 자, 이게 바로 감이 잡혀야 됩니다. 참고로 얘는 1차항이 안 보인다. 1차 계수가 빵이에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지금 두 실근의 합. 그럼 두 실근의 합이면 4죠.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 다음에 두 어근의 곱 a분의 c 그냥 1이에요. 그냥 더하면 바로 5가 나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한번 볼게요. 자, 참고로 4번 다행히 오늘 우리 반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문제를 지금 조립제법 시도하는 사람은 안 보이긴 했어요. 4번을 그죠? 이거 조립제법 시도하면 안 돼요. 왜? 뭐야 3차 방정식은 무조건 인수정리로 다 된다 그러지 않았나? 그쵸? 인수분해 되는 애들은 무조건 조립제법이 아니면 못 풀어요. 근데 지금 얘는 꼭 조립제법을 써서 인수정리를 이용해서 꼭 인수분해 해야 되는 애요? 아니, 왜? 구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 뭐예요? 순환형. 괜찮죠? 순환형. 뭘 구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이게 대칭형인지 아닌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왜 쓴다고요? 그쵸. 걔는 뭐냐면 근을 구하기 너무 어렵거나 아니면 근을 사실상 못 구하게 되는 경우. 2차는 솔직히 근을 못 구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의 공식 때려박으면 무조건 다 나오니까. 다만 3차는 근을 못 구하는 경우가 나오잖아요. 근의 공식이 있긴 있는데 3차 근의 공식이 고등과정에서는 안 나와요. 너무 지저분해서. 자, 대학생들도 안 가르쳐요, 그런 거는. 자, 그래서 어떻게 본다? 구하려고 하는 게 알파, 베타, 감마의 위치를 뒤바꿔도 식에 변화가 없는 애. 그쵸? 순환형. 대칭형이지만 세 문자짜리는 순환형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얘는 세근의 합 마이너스 두 근의 곱의 합 마이너스 세근곱 마이너스,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저기 곱셈 공식에서 봤었던 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제곱에서 2배 알파 베타 감마 알파 빼는 거. 이게 왜 빼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 이제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진짜로. 내가 곱셈 공식 몇 개? 6개 소개했어요. 그 중에서 6번째는 지우라고 했어요. 5개만 쓰라고 그랬어요. 1번 뭐예요? a 플러스 b 제곱. 2번 뭐예요? 합차. 자, 여기까지 전체 내용의 몇 프로? 80%. 자, 3번 a 플러스 b의 세제곱. 여기까지 전체 문제 몇 프로? 90%. 이게 90%예요. 수능은 여기까지 100%고요. 수능은 이거 3개 왜 안 나와요? 수능은 고2일 때도 여기까지가 90%예요. 이거 헷갈려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그죠? 드디어 이제 세 문자짜리 2제곱에 관련된 거. 그게 지금 얘잖아요. 괜찮죠? 얘밖에 안 나오니까 마스터해야 됩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5번 뭐예요? 얘는 지금 두 문자 제곱합을 구하는 용도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제곱합 물어보고 있으면 당연히 그냥 4번 떠올려야지. 괜찮죠? 고민할 게 없어요. 진짜 고민할 게 얘밖에 없으니까. 그 다음 나오는 건 뭐예요? 세제곱짜리 합. 그쵸? 세제곱짜리 합. 이거 관련된 식은 유일하게 우리 배우고 있는 게 그죠? 미안.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외우라고 얘기한 거. 왜? 쓰임새가 한 번밖에 안 나온다. 그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외우는 거. 얘 5개. 6번째 뭐예요? 지우라고 얘기했죠? 합차로 가면 된다고. 그쵸? 이 5개밖에 없어요. 이거 고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마이너스 2의 제곱. 거기다가 2배의 마이너스 5를 들어가니까 4 플러스 10. 답은 그냥 14로 나오게 될 거야. 14로. 자, 그 다음에 그 5번도 한 번만 정리해 볼게요. 5번.
자, 5번에서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시 px. 자, 그래서 px는 x 세제곱. 몰라, 그냥 뭐 내림차순으로 일일이 한번 다 써보지 뭐. 자, 그러면은 얘가 0대기 하는 근을 두 개만 줬어요. 아우, 그러면 나머지 한 근은 반드시 켤레근이죠. 개수가 전부 실수인데 허근 나왔다. 반드시 켤레근. 우와, 세 근 다 나왔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물론 2 플러스 i 대입해가지고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네, 2 플러스 i 대입해서 0되게 한다. 그래서 복소수 상등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얘는 근과 계수의 관계가 제일 편하잖아요. 세 근의 합. 그래, 얘를 알파, 얘를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두 근의 합은 4예요. 두 근의 곱은 4-i 제곱이니까 5가 될 거예요. 그쵸? 자, 그럼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요거 지금 4 나왔어요. 요거 지금 감마, 얘를 지금 감마라고 생각하자. 그럼 4에서 1 뺐으니까 3이죠. 그게 마이너스 a분의 b잖아요. 마이너스 a. 아우, 그럼 a 값은 마이너스 3이구나.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근의 곱의 합,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아, 그러면 지금 알파, 베타는 아까 이쪽에서 지금 5가 나왔고, 뭐야, 얘는 나머지 이렇게 곱해줘서 계산해주면 되겠는데, 뭐 아니면은 여기서 이제 감마로 묶어서 알파 플러스 베타로 써도 돼요. 이게 알파 플러스 베타 4잖아요. 감마 마이너스 1이고 5에서 4 뺀 거죠. 5 빼기 4, 그게 a분의 c. 그래서 b는 지금 1인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b는 1인 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근의 곱 알파 베타 감마 곱하면은 마이너스 a분의 d. 근데 세 개 다 곱하면 얼마지? 아까 이거 두 개 곱한 게 5였죠? 거기다가 감마 마이너스 1까지 하면 마이너스 5. 그게 마이너스 c구나. 그래서 c 값도 우리가 뽑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최종적으로 fx는 x 세제곱에다가 a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x제곱, b가 1이니까 x, c는 5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1만 대입해주면 7에서 3 뺐으니까 답이 4가 될 거예요.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오메가 성질에 관련된 거. 이 오메가 성질, 솔직히 말하면 마지막에 좀 후다다다다 하고 넘어가서 좀 헷갈릴 수도 있긴 했는데 딱 요거 하나만 잘 잡아주면 된다 그랬어요. 5x 세제곱이 1이 된다. 그러면 6개 성질만 후다닥 뽑으면 돼요. 자, 어떻게 한다? 외운다? 큰일 나요. 절대 외우면 안 돼요. 그쵸? 자, 인수분해에서 일단 근부터 뽑아내는 거야. 1이라는 실근이 존재하겠고, 얘가 0 되는 데서 허근 나오는구나. 그때 이 두 근의 오메가 바, 이렇게 두 개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 궁금하면은 그냥 구해봐도 돼요. 어차피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ic 이렇게 나올 거예요. 괜찮죠? 이걸 외워서 쓰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 계산하면서 쓰고 있는 거지. 그죠? 간단하니까 너무 많이 써서 그래요. 너무 많이 써서. 자, 그럼 일단 맨 처음에 봐야 될 거. 오메가,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하면 성립하겠죠. 3차에다 대입해서 성립하고. 그건 뭐 오메가 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얘에다가 집어넣어도 되죠. 어차피 얘가 0 나오게 한 근으로 오메가가 나온 거니까.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이름빵. 이것만? 아니, 켤레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얘도 근이니까. 자,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 전체 오메가 성질 문제 여기까지가 90%예요. 그렇죠? 더 볼 것도 없어요. 거의 다 이걸로 끝나요. 내신 문제 90% 다 이걸로 끝납니다. 자, 작정하고 어려울 때나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자, 나머지 여기서 나오는 두 근, 그렇죠? 요 두 근의 근과 계수의 관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1 나오는 거고, 네 번째 두 근의 곱 오메가 바 a분의 c, 그렇죠? 그냥 1로 나오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래, 여기까지가 전체 문제풀이의 99%. 얘 5번 6번 쓰는 일이 거의 없어요. 진짜로 되게 희박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걸로만 끝내면 됩니다. 솔직히 이 두 개 뭐라 그래요? 이게 근의 정의예요. 그냥 정의대로 보는 거예요. 근의 정의는 대입하면 0 되는 거, 등식 성립하는 거. 그러니까 얘도 성립하고 얘도 성립하니까 그냥 둘 다 다 본 거. 얘는 이제 근과 계수 관계.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이걸 보는 거는. 괜찮죠? 근이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이제 이걸 갖다가 변형해서 보는 거죠.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양변의 오메가로 나눠보자. 그럼 오메가 제곱은 그냥 오메가 분의 1이 되지 않겠느냐? 그쵸? 양변에 그냥 나눠서 쓴 것뿐이에요. 막상 많이 안 나온다고 해도 이게 뽑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또 똑같아요. 여기서 끌고 오는 거예요. 다만 4번 성질을 좀 이용해서 들어가 보자. 오메가 세제곱은 1이니까 양변에 그냥 오메가 바를 곱해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오메가 바. 오메가 3번 곱하는 거 아예 하나랑 나머지. 왜? 얘가 1이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오메가 제곱으로 남겠고, 그래서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오메가 제곱이 오메가 바로 나오는구나. 그래서 둘을 또 억지로 합쳐놓으면 오메가 제곱은 오메가 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 바, 이 세 개가 다 똑같구나.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쓸 수도 있기는 합니다. 나는 궁금한데 진짜로 이거 제곱하면 밑에 거 나와요? 맞아요. 진짜로 이 제곱하면 밑에 거 나옵니다. 제곱하면 편에 나와요. 되게 신기하죠? 신기하면 직접 해보면 돼요. 진짜로 별로 안 빡세. 진짜. 자, 그래서 얘를 갖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놓고 본다면 기억이 어디에 있어요? 기억이 지금 2번에 있습니다. 당연히 맞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니은, 근거기수의 관계, 합이죠. 니은. 아이고야, 근데 합한 게 마이너스 1 나와야 돼요. 1이라 그랬어. 틀렸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 곱이 여기 있죠. 아이고, 근데 여기선 플러스 1이라 그랬는데 그쵸. 틀렸습니다. 리을. 뚫렸어요. 그쵸. 여기서 나왔네. 자, 6번에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증명 연습 되게 많이 해줘야 돼요. 자, 혹시 정리 안 된 친구들 있으면 나중에 꼭 한번 설명 들어주기 바라고요. 자, 그럼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부등식으로 갑니다. 오늘 여러 가지 부등식이 거의 다 끝나야 돼요. 미안해. 앞부분 시작이긴 하지만 거의 다 끝나야 돼요. 그래서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조금 빠를 수 있어요. 지워도 되나? 오케이. 자, 그럼 한번 좀 볼게요. 시간 관계상 본론만 좀 얘기하면서 들어갈 거예요. 자, 맨 처음에 나오는 거는 1차 부등식이라고 썼는데 그냥 타이틀을 1차 부등식으로만 써놓은 거고요. 일단 첫 번째 이것만 생각해요. 부등호의 기본 성질인데 그냥 부등호의 변동이라고 쓸게요. 부등호의 변동. 자, 뭐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4가 3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 똑같은 거를 더하면 부등호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빼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똑같은 수를 곱하면은? 안 바뀌어요. 그쵸? 근데 딱 하나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곱할 때. 그쵸? 음수 곱하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뀝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딱 보면 어때요? 어지간해서는 똑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뭐 제곱을 하거나 뭐 할 때 안 바뀌어요. 그래서 바뀌는 경우만 좀 눈여겨보자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뀌는 건 어느 경우냐? 일단 A가 B보다 큰 상태라고 한번 해볼게요. 1번. 음수곱을 하면은 당연히 바뀌게 됩니다. 마이너스 A와 마이너스 B를 놓고 본다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라는 거야. 음수곱할 때. 그럼 곱할 때만? 나눌 때도. 그쵸? 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4치견산? 아니, 2치견산으로 생각하라고 얘기했죠. 왜? 뺄셈은 그냥 음수 덧셈이고요. 나눗셈은 역수 곱셈이에요. 단 분모가 0인 것만 좀 더 조심해주면 되는 것 뿐인 거고. 괜찮죠? 그래서 음수곱이라는 거는 음수 나눗셈이랑도 같은 얘기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또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4가 지금 3보다 크다 그랬는데 얘는 어때요? 뒤집어 놓으면 돼? 부등호가? 바뀌어요. 괜찮나요? 너무 당연하게 바뀝니다. 자, 그러면은 잠깐만. 얘는 역수 씌우면은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구나. 다 그래요? 왠지 음수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얘가 더 크네. 괜찮죠? 자, 얘는 만약에 역수를 씌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뀌어요. 괜찮죠? 왜냐면 얘가 마이너스 0.25
얘는 마이너스 0.3333. 그렇죠? 이게 더 숫자 자체는 이게 더 작잖아요. 음수인 상태에서는 0이 가까울수록 더 큽니다. 부동 반대로 바뀌어요. 우와, 그럼 무조건 바뀌는 거 맞네. 아니, 3하고 마이너스 2 같은 경우 얘네처럼 부호가 반대인 경우는 이미 양수음수는 대소관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얘는 부동가 안 바뀌어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역수인 경우에는 언제만 둘이 부호가 같을 때만 역수 씌워서 부동가 바뀌게 됩니다. 괜찮죠? 사실 이 이외에 나는 그 고3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3번 하면서 감수함수 이렇게 정리해서 얘기하기는 하는데 감수함수라는 용어를 지금 쓰기에는 좀 그래요. 그래서 그냥 패스해요. 어차피 감수함수가 거의 대부분 1, 2번으로 다 나타나져요. 그래서 우리는 1, 2번만 생각하고 있으면 됩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부등식의 4칙 연산이에요. 자, 요게 은근히 헷갈리는 경우들이 조금 있어서 그래서 요거 정리하고 2차 부등식은 조금 더 빨리 진행을 할 겁니다. 갔어요. 자, 부등식의 4칙 연산이라는 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x가 a에서 b 사이다. 일부러 기초적인 걸로 등호만 일단 등호 다 집어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x랑 y를 더한 거, 뺀 거, 곱한 거, 나눈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는 케이스예요. 자, 얘는 어떻게 들어가냐? 예를 들어서 x가 1에서 3 사이고 y가 2에서 4 사이다. 자, 그럼 얘네들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아니 뭐 제일 작은 것끼리 넣으면 최소가 되겠죠. 제일 큰 것끼리 더하면은 당연히 최대가 되겠죠. x는 3까지 가고 y도 4까지 가니까. 괜찮죠? 자, 그럼 뺄셈은 어떻게 돼요? 뺄셈은 최대는 얘가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거 빼면 돼요. 그렇죠? 제일 많이 갖고 있는데 제일 조금 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최대값 3에서 최소값 2 빼주면 돼요. 1 나오겠네요. 자, 그럼 얘는 최소 어떻게 나와요? 제일 조금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제일 많이 빼주면 되겠네.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덧셈 뺄셈은 사실 별 문제가 안 돼요. 더할 때는 최대 더해주고 뺄 때는 더할 때는 최소는 최소 플러스 최소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죠. 뺄 때는 최대에서 최소 빼주고 최소에서 최대 빼주면 될 거예요. 문제는 곱셈과 나눗셈입니다. 이거 실수가 좀 나올 수 있어요. 자, 다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나와서 3, 4, 12 이렇게 들어갈 수 있어요. 최소에서 1 곱하기 요게 최소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되고 y가 마이너스 4 1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얘도 합은 문제 안 돼요. 3 최소 마이너스 5 그렇죠? 뺄셈도 문제 안 돼요. 최대에서 최소 빼고 최소에서 최대 빼면은 뭐 이런 건 별로 문제 안 돼요. 그냥 실질적으로 다 따지다 보면 되니까. 곱은 최대 곱하고 최소 곱하면 되겠지. 돼요? 안 돼요. 4보다 큰데 2보다 작을 리가 없잖아요. 괜찮죠? 그래서 얘 되게 조심해야 돼요. 부호 마이너스 나오는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 얘는 4개 다 곱해요. 4개 다 곱한 것 중에서 제일 큰 게 오른쪽으로 나가요. 그렇죠? 왜? 실제로 얘 둘 곱하면 얘 둘 곱하면 4 얘 둘 곱하면 마이너스 1 얘 둘 곱하면 마이너스 8 얘 둘 곱하면 2예요. 4가 최대로 나올 수 있는 상태예요. 괜찮죠?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게 최소 마이너스 8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괜찮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들어간다? 얘는 AC, AD, BC, BD 중 최대가 오른쪽으로 들어간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실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값들을 다 따져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마찬가지로 최소인 경우도 똑같아요. 이것도 곱한 뭉텅이 중 최소. 괜찮죠? 자, 그러면 나눗셈도 역수 곱셈이잖아요. 똑같아요. 얘도 실제로 나눠준 것 중에서 최대, 와장창창 나눠준 것 중에 최대, 와장창창 나눠준 것 중에서 최소인 걸로 실질적으로 따져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문제를 좀 더 보면서 이해해줘야 돼요. 자, 유형 문제 하나씩 다 풀기에 시간 없습니다. 미안해. 그래서 본질적인 것만 후다닥 보고 그 다음에
유형에서는 미안해 몇 개씩만 풀면서 본론만 좀 잡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본론만. 자, 그러면 일단은 간단하게 저기 1번과 3번 한 번만 먼저 풀어볼게요. 1번과 3번. 자, 3번 문제는 일부러 양수 범위에서만 지금 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 대비가 마무리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자, 다만 1번, 2번은 문제가 안 돼요. x, y와 y분의 x, 그렇죠? 곱셈 나눗셈 이것만 좀 조심해주면 됩니다. 근데 뭐 양수만 나와 있는 건 별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실질적으로 나눠봐야 돼요. 얘가 최대가 나오려면 x가 제일 큰 값에서 y가 제일 작은 거. 그죠? 제일 큰 거에서 제일 작은 걸로 나누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3에서 4로 나눴을 때가 최대값으로 나와요.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제일 크려면 x가 제일 큰데 거기서 y가 제일 작은 거. 그래서 6을 2로 나눴을 때가 오케이. 그치. 걔는 실질적으로 다 따져보면은 근데 얘는 어차피 양수밖에 없어서 6, 3 곱했을 때 제일 크겠죠. 그죠? 최소 곱했을 때. 그 다음에 최소 곱했을 때가 제일 작고 나눌 때도 마찬가지로. 그쵸? x가 제일 큰데 y가 제일 작으면 제일 크겠지. 그래서 x가 제일 큰 쪽에서 y가 제일 작은 2로 나눠주면 최대가 될 거예요. 3이지. 2분의 6이니까. 2분의 6. 오케이. 그 다음에 가장 작을 때는 x는 제일 작은데 제일 조금 갖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눠버리는 거. 그치. 이게 잘 되죠. 자, 그래서 마무리 정리 한번 좀 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얘는 사실상 뭐 양변에 똑같은 거 3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맞아요. 똑같은 거 빼는 것도 당연히 부등호 안 바뀌고요. 얘는 음수곱을 했으니까 부등호 바뀌는 게 맞습니다. 괜찮죠? 그 다음에 얘는 3배 한 거, 3배 하면 부등호 안 바뀌어요. 거기에 똑같은 걸 뺐어요. 부등호 안 바뀌죠? 4번 맞아요. 자, 근데 4번 틀렸지. 미안해. 틀렸지. 부등호가 바뀌어야 되는데, 부등호가 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 있네요. 그렇죠? 얘 지금 이렇게 돼야 맞아요. 괜찮죠? 부등호가 안 바뀌어 있어야 돼요. 왜? 아니, 3배 해도 부등호 안 바뀌고, 그 상태에서 똑같은 걸 빼니까 또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바뀌어 있어가지고 지금 이게 문제가 됩니다. 자, 5번에, 그쵸? 아니, A가 B보다 커요. 똑같이 4로 나눠도 안 바뀌어요. 똑같이 1을 더해도 안 바뀌어요. 부등호 안 바뀌어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얘는 일단 자, 지금 이쪽에서는 내가 뭐라고 써놨냐면은 오케이. 자, 얘 왼쪽에 그 네모 박스에다가 이 두 번째가 부등식의 4측 연산 다 해서 그냥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 그냥 써놔라. 그러니까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어떠냐면은 그냥 모르겠잖아요. 헷갈리잖아요. 다 더해. 하나, 둘, 셋, 넷, 다 더해요. 다 더해서 제일 큰 거 쓰면 돼요. 모르겠으면 그 4개 전부 다. 괜찮죠? 그럼 무조건 다 맞아요. 진짜로. 그럼 실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근데 덧셈 뺄셈은 사실 어차피 양끝만 가지고 그냥 돼요. 그래서 얘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거라는 거고. 뺄셈도 x 최대에서 y 최소를 빼주는 거니까 4가 되겠고, 그
그 다음에 x가 최소에서 y 최대를 빼주면 1부터 4까지. 그죠? x 빼기 y는 최소 1부터 최대 4까지 갈 수 있습니다. 괜찮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곱한 거. 곱은 당연히 최대. 그쵸? 이거 4개 다 곱해봤자 4, 2, 8 4, 3, 12 6, 2, 12 6, 3 빌딩. 미안해. 18 쇼크 먹으면 안 돼. 자, 알았어. 자, 18. 그래서 18이 최대가 되겠고요. 최소는 얼마? 8 되겠죠. 괜찮죠? 어차피 얘 둘 곱한 게 제일 작을 거라는 거야. 얘도 만약에 헷갈린다. 만약에 헷갈리잖아요. 다 나눠요. 다 y분의 x잖아. 이렇게 가면 y분의 x 2분의 4. 그쵸? 자, 이렇게 가면 y분의 x 3분의 4. 자, 이렇게 가면 y분의 x 2분의 6. 자, 이렇게 가면은 y분의 x 3분의 6. 이거 그냥 다 쓰면 돼. 이 중에 제일 큰 게 그냥 일로 가면 되고요. 이 중에 제일 작은 게 왼쪽으로 가면 돼요. 괜찮아요? 그래서 긴가민가한다. 그럼 4개 다 구해요. 괜찮죠? 절대 안 틀립니다. 나머지 이제 등호가 좀 문제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미안. 딱 2개만 풀고 넘어갑시다. 딱 2개만. 일단 첫 번째 문제 48번 요거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사실 이게 1차 부등식 쪽은 얘는 헷갈리는 거라서 몇 개만 보고 나면은 사실 나머지 문제 푸는데 크게 지장은 없어요. 이게 양이 지금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짜잘짜잘하게 많아서 그래요. 이게 굵직하게 내용 하나 이해하고 풀면은 나머지 할 게 없습니다. 그 본론만 다 떠들면서 한번 확인 차원으로 가고 넘어가는 거예요. 자, 푼 친구들은 다른 것도 좀만 더 풀어봐봐요. 지금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자, 덧셈 뺄셈은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다만 곱셈, 그죠? 곱셈이나 나눗셈, 그게 음수를 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참고로 48번은 답은 맞는데 내용이 틀리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좀 많습니다. 답은 맞는데 내용이 틀리는 경우가 꽤 많아요. 이거 이렇게 될 수 있을 그런 거예요? 아니. 디귿이 틀렸어. 근데 대입이 맞던데? 양수만 넣어서 그래. 아니 근데 이것도 먹었어요. 근데 둘이 하면 이거고 이거니까 당연히 이거 크지 않아요? 숫자가 좀 바뀌면은 반대인 경우가 생겨요. 네. 자, 지금 답은 3개가 맞아요. 3개가 맞는데 디귿이 맞고 리을이 틀렸다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틀린 게 맞는 거네요 그러면? 그치? 자, 그래서 지금 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볼게요. 자, 맨 처음에 기억을 딱 보면 곱이 양수예요. 이거 외우지 마. 곱이 양수면 둘이 부호가 같다는 거예요. 양양이나 음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판정할 때도 많이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둘이 부호가 똑같은데 더해서 음수 나왔다? 음음이란 얘기네. 그쵸? 그러니까 음수 당연히 맞습니다. 실근의 부호 판정할 때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얘는 이건 너무 당연하죠? 나랑 얘랑 시험 점수를 비교하는데 내가 쟤보다 못 보지 않았어요. 잘 본 건 아닌데 못 보지 않았어. 얘보다 점수가 안 낮아. 근데 쟤도 나보다 점수가 안 낮아. 똑같다는 얘기죠? 괜찮죠? 낮지가 않다라는 거니까 당연히 둘 다 고만고만한 상태입니다. 자, 디귿.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랬어. 이게 곱할 때 이게 큰 거 곱하고 작은 거 곱하면 이렇게 된다. 아니, 그게 됐으면 애초에 이걸 나누지 않아요. 왜냐면 큰 것끼리 곱해서 제일 크면 그냥 여기 비례라고 그냥 써요. 실제로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좀 볼게요. 마1, 마2, 마3, 마4 이렇게 나왔다고 칠게요. 그럼 왼쪽 게 더 크죠? 전부 다. 근데 지금 AC는 둘 곱하니까 지금 3 나오고요. BD는 둘 곱하면 그냥 8이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안 되는 케이스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디귿이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을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야? 역수 씌웠는데 부동가 안 바뀌었어. 역수는 부동가 안 바뀔 수가 없어요. 부호가 똑같다면. 그렇죠? 근데 부호가 안 바뀌었다라는 건 뭐예요? 둘이 곱해서 음수 나온다는 얘기예요. 둘이 곱해서 음수 나온다는 건 둘이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인데 당연히 큰 쪽이 양수고 작은 쪽이 음수겠죠. 그래서 얘가 성립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49, 50, 51은 나중에 집에서 한번 해보기 바라고요. 이거 지금 스텝 1에다 넣어놓긴 했는데 스텝 0 문제예요. 진짜로. 자, 그 다음에 부등식의 사칙연산 52번 딱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거 얘만 잘하면 돼요. 얘만. 이거 되게 헷갈립니다. 진짜로. 일단 음수 하나 껴있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없는 애도 있어요. 잘해야 돼요. 52번만 잘해도 부등식 사칙연산 거의 다 됩니다. 자, 위에 네모 박스 확인해 봐야 돼요. 덧셈 뺄셈은 그냥 양끝 가지고 해도 돼요. 곱셈 나눗셈 모른다 그랬죠? 다 해봐야 돼요. 그래서 대소 비교가 어떻게 되는지 실제로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모든 부등식 문제는 일단 부등호부터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등호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따져봐야 됩니다. 부등호 때문에 틀리면 3등급 이하라는 뜻이고요. 등호 때문에 틀린다면 2등급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등호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참거짓 판단할 수 있어야 1등급으로 가요. 자, 약간 그래. 일단 내용을 좀 얘기해 보자면 덧셈 뺄셈은 사실 별로 그렇게 문제가 안 돼요. 곱셈 나눗셈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곱셈 나눗셈이 옳은 걸 아니라 틀리게 나옵니다. 자, 일단 얼추 거의 다 풀었는데 감은 좀 잡았을 테니까 설명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x 플러스 y 당연히 어때요? 최대 더하면 최대가 돼요. 일단은 2랑 3 더한 5가 맞다. 등호는 나중에 생각해요. 일단은 5 들어가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그 다음에 최소 마이너스 1과 1 더해주면 0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호의 유무를 생각해 줘야 돼요. x, y 둘 다 최소 쪽에서 마이너스 1 못 나와요. 마이너스 1보다 큰 게 나와요. 그리고 1보다 큰 게 나와요. 당연히 0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0이 못 나옵니다. 등호 못 들어가요. 근데 최대는 x가 2가 나올 수 있어요.
y도 최대 3이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없기 때문에 얘가 틀렸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둘 다 등호 들어가지 않는 이상 등호가 안 들어가요. 결론만 얘기하면 둘 다 등호 들어가지 않는 이상 등호가 안 들어갑니다. 자, 그럼 2번 한번 볼게요. 뺄셈. x 최대에서 y 최소를 빼주면 1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x 최소에서 y 최대를 빼주면 마이너스 4 되는 거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등호의 유무예요. 자, 1 나올 수 있어요? 2는 나올 수 있어요. 그죠? 2는 나올 수 있어요. x가 최대 2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근데 y가 1보다 커요. 1보다 큰 걸 빼요. 1을 빼는 게 아니고 1보다 조금이라도 큰 1점 빵빵빵빵빵빵빵빵빵빵 1을 빼는 거예요. 아주 조금이라도 1보다 커야 돼요. 그러니까 빼면 어떻게 돼요? 2에서 1.000000001을 빼면 0.9999999 이렇게 나오겠죠? 1보다 무조건 작아집니다. 괜찮죠? 그래서 1이 등호가 안 들어가요. 자, 그럼 마찬가지로 왼쪽도 x가 마이너스 1이 안 나와요. y는 3이 나올 수 있는데 x가 마이너스 1이 안 나와요. 얘보다 커요.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0.9999999에다가 3 빼요. 그럼 마이너스 3.9999999죠? 마이너스 4보다 큽니다. 마이너스 4가 못 나와요. 그래서 2번이 맞아요. 얘가 답이 됩니다. 괜찮죠? 자, 그럼 이번에 곱셈도 한 번만 볼게요. 곱셈은 4개 다 봐야 된다 그랬어요. 실질적으로 따져야 돼요. 어떻게 한다? 다 곱하라고 얘기했죠? 모르겠으면 그냥 다 곱해요. 헷갈리면. 그렇죠? 첫 번째 얘랑 얘 곱한 거 마이너스 1, 둘 곱한 거 마이너스 3, 둘 곱한 거 2, 둘 곱한 거 6. 그러니까 최대 6까지 나오는 건 맞아요. 그렇죠? 어차피 중간에 빈틈 없잖아요. 숫자 다 채워져 있으니까 6까지 나옵니다. 최소 어디까지 나와요? 마이너스 3까지 나오는 거 맞아요. 괜찮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경우는 마이너스 1과 3을 곱한 거예요. 자, 근데 3은 나올 수 있어요.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어요? 못 나와요. 마이너스 1이 못 나오니까 등호 빠지는 게 맞아요. 왼쪽은 맞습니다. 자, 근데 오른쪽 6 나오는 경우 6은 2 곱하기 3이에요. x도 2가 나올 수 있고 y도 3이 나올 수 있어요. 둘 다 등호가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얘는 6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 때문에 틀렸어요. 괜찮죠? 여기 등호가 들어가야 맞습니다. 등호가 들어가야. 자, 4번은 뭐 볼 거 없어요. 왜? 단체로 마이너스 씌우는 거라서 그냥 여기 4 넣어야 되고요. 여기 마이너스 1 넣어야 돼요. 괜찮죠? 아예 그냥 대놓고 틀렸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5번. 얘도 똑같이 한번 봅시다. 일단 y분의 x로 가능한 값이 똑같이 1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분의 2. 그 다음에 3분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분의 2.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뭐예요? 2죠. 여기 2 나와야 돼요. 이게 아니고 2가 나와야 돼요. 그쵸? 자, 제일 작은 거는 마이너스 1 없잖아요. 마이너스 1이네. 그쵸? 숫자 자체가 아예 틀렸어요. 괜찮죠? 자, 등호는 어떻게 될까요? 2가 나올 수 있는 경우는 1, 2 곱한 건데 1분의 2. y가 1보다 큰 수예요. 2에서 1보다 큰 수를 나누기 때문에 2보다 작아져야 됩니다. 이거 맞고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마이너스 1 나오려면 둘 다 부등호 안 들어가네. 그렇죠? 이 등호 안 들어가는 게 맞아요. 어쨌거나 5번도 틀린 상태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2번. 자,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어려운 게 등장을 해요. 자,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부등식의 내용이에요. 이 뒤가 좀 어려워요. 이제 1차 부등식으로 갑니다. 자, 근데 1차 부등식인데 부등식 AX가 B보다 크다의 해 관련된 거예요. 자, 근데 요거 가장 간단한 문제는 일단 연습 겸 한번 풀어봅시다. 자, 4번, 5번, 6번 요거 3개만 그냥 일단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얘는 그냥 1차 부등식이에요. 1페이지에 있는 3개 후딱 풀어볼게요. 중학교 문제입니다. 중학교 문제.
자, 풀 시간 많이 줄 수 없어요. 미안해. 1분 있다가 바로 설명할 겁니다. 아이고. 얘는 조금 무리가 긴데 잠깐만. 일단 현실적으로 제일 쉬운 풀이라고 한다면은 요 길이를 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요 길이는 8-x죠. 그래서 피타고라스. 얘를 x로 넣으면 얘도 x지? 여기요? 그렇지, 걔도 x죠. 어차피 합동이니까. 그 다음에 이 길이가 8이니까 8-x. 그럼 여기도 8-x. 그래서 피타고라스를 해보면 x를 a로 나타낼 수 있어요. 아, 네. 그죠. 그 다음에 넓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하면 색칠되는 넓이시. 자, 그래서 얘는 뭐 어렵지 않으니까 후딱 정리해 봅시다. 자, 4 약분하면은 2x-6x. 그래서 얘는 넘기면 x가 지금 6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고, 얘는 양변에다가 12를 곱해 볼게요. 그렇죠? 12 곱하면은 2x 플러스 3. 얘는 3x 플러스 6. 그렇죠? 모든 사약의 근원은 분모예요. 공통분모 곱해주면 됩니다. 그게 어차피 통분하는 거랑 같은 얘기예요. 통분이랑. 자, 그래서 얘는 지금 2x 우변으로 넘겨서 얘랑 정리하면 x 되겠고, 6 넘기면 마이너스 3 되겠네요. 그렇죠? 어렵지 않은 거였고요. 얘는 일단 100을 곱해봅시다. 그렇죠? 분수꼴 없애고 싶어서 40x, 얘는 84, 얘는 마이너스 2x. 좌변 넘기면 42x가 84보다 크니까 양변에 42로 약분하면 x는 2보다 크다. 그렇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없어요. 자, 근데 왜 겁을 주냐? 지금 요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미안해,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었다가 갈게요.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운 파트예요. 어려운 파트.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3x가 4보다 크다. 그럼 얘는 해를 구하라. 이게 부등식도 마찬가지로 해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부등식을 성립시키는 변수값, x값이에요. 얘는 그냥 양변에 3으로 나눠주면 되죠. 그럼 양수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답은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이거보다 큰 게 다 해예요. 자, 그럼 만약에 음수면 어때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야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X가 그러면 4보다 큰 거에 해를 구하시오. 부등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1차적으로 일단 그래 헷갈리면 이거부터 합시다. 만약에 1차 부등식 이거에 해를 구해라 라고 한다면 1창이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1차 부등식 AX가 4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라. 그러면은 A는 0이 절대 안 나옵니다. 그럼 이때는 케이스 둘로 나눠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그럼 얘는 A분의 4보다 크다. A가 음수면, X는 A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해를 구해주면 돼요. 자, 근데 만약에, 그냥 부등식 AX가 4보다 크다의 해를 구해달라. 그럼 얘는 지금 1차 부등식이 아닐 수도 있어요. A가 0인 경우까지 생각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3개 파트로 나눠줘야 돼요. 첫 번째, A가 양수인 경우. 두 번째, A가 음수인 경우. 이 둘은 1차 부등식이에요. 세 번째, A가 0인 경우. 이게 문제가 돼요.
자, 그럼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방금 왼쪽에서 한 것처럼 그냥 A보다 4보다 크다. 얘가 다 해가 되는 거야. 자, 얘는 또 나눈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문제는 마지막 A가 0인 경우에는 0 곱하기 X가 4보다 크다네. 좌변은 X에다가 뭘 집어넣어도 항상 0이 나와요.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어도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해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해가 없다가 됩니다. 이해되죠? 자, 그럼 만약에 조금 더 바뀌어서 이번에는 부등식 AX가 4보다 작다의 해 이렇게 나왔다면 똑같이 3개 파트. 이거 근구할 때 이거 해구하라 문제 서술형 나오잖아요. 3개 다 써야 답이에요. 하나라도 빠지면 그냥 바로 오답입니다. A가 양수인 경우에는 또 A분의 4보다 작다. A가 음수인 경우에는 부등호 반대로 바꿔서 나오고요. A가 0인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해가 무수인 겁니다. 그렇죠. 얘는 A가 0 들어가니까 0 곱하기 X가 4보다 작아요. X에 뭘 집어넣어도 얘는 0이 나와요. 0은 4보다 작잖아요. 그럼 X가 뭘 집어넣더라도 얘는 무조건 부등식을 성립시킨다라는 거야. 자, 그때 내가 이거 수정한다고 수정했는데 지금 이게 안 바뀐 것 같거든? 오늘 새로 뽑아서 줬는데? 이거 무수히 많다라고 하면 안 돼요. 모든 실수예요. 해가. 왜냐면은 이게 무수히 많다라고 하는 거는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요거라고 쳐봅시다. 해가 이거라고 쳐볼게요. 얘는 해가 셀 수 있어요? 못 써요. 이거 4보다 작은 거 전부 다 해요. 이것도 무수히 많은 거예요. 괜찮죠? 얘는 정말 모든 실수가 다 해인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은 좀 배제해줘야 됩니다. 부등식 여기에서는 지금 전부 다 해인 거예요. 내가 이거를 수정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수정이 안 된 것 같아. 돼 있어요? 돼 있지? 왜 되는 사람 있고 안 되는 사람 있지? 맞아. 모든 실수. 오케이. 근데 거기가 스텝 1의 첫 번째 게 지금 안 바뀌어 있나 봐. 미안해. 자, 그래서 지금 요거 가지고 문제 잠깐만 좀 풀어봅시다. 자, 일단 55번 직접 한 번만 풀어볼게요. 55번. 일부러 숫자로 돼 있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저 미안해. 요거 수정해야 돼요. 해가 무수히 많은 게 아니고 해가 모든 실수인 거예요. 모든 실수. 옛날식 표현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썼어. 미안. 내가 분명히 수정하고 저장했는데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자, 다시 한번. 해 또는 근이라는 용어의 정의는 주어진 등식만이 아니에요. 부등식도 성립시키는 변수값이에요. 변수값. 여긴 x밖에 없으니까 x값입니다. 자, 55번은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자, 웬만하면은 무수히 많다라는 표현보다는 모든 실수다라는 표현으로 가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 무수히 많다라는 거는 저 부정방정식의 해 같은 애들 얘기하는 거고,
지금 얘는 아예 전부 다 그냥 해인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2x 플러스 2 빼기 6. 얘는 x 빼기 4 플러스 x. 어이? x 지워지죠? 그쵸? 마이너스 4 나오죠? 이거 넘겨서 빼면 0은 0보다 작다요. 이게 성립할 수 있어요? 성립이 안 되죠. x에다 뭘 집어넣더라도 맨날 이 형태 나오니까 해가 없는 거예요. 괜찮죠? 해가 없다.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x 플러스 3 5x 빼기 5 빼기 2x. 자, 이렇게 나오면은 얘 어차피 또 3x네요. 그러면 남는 게 뭐예요? 3이 마이너스 5보다 커 낫다. x가 뭘 대입하더라도 맨날 2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참이죠. 되는 거예요. 부등식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 x가 전부 다 해인 겁니다. 괜찮죠? 모든 실수가 다 해인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57번 한번 풀어볼게요. 57번. 미안, 요거하고 한 문제만 더 푼 다음에 쉬었다 갈게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차 부등식은 무조건 해가 일부만 나옵니다. 해가 모든 실수거나 해가 아예 없으려면, 그러니까 all or nothing이에요. 다 같거나 하나도 없으려면 1차 부등식으로는 절대 안 돼요. 무슨 뜻이냐면은 1차항의 개수가 빵 나오는 경우 아니면 아예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아니, 웬만하면은 지금 이게 변수는 변수끼리 묶어주는 게 낫죠? 이게 등식이었어도 다 왼쪽으로 넘겨서 그냥 는0 이렇게 많이 갈 거니까. 그쵸? 자, 근데 뭐 여기서 는0까지는 하긴 좀 그렇고 그냥 저런 식으로 ax, b 넘겨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4x 우변 넘기면 a 마이너스 2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는 케이스가 어떻게 돼요? 세 가지 케이스 힌트 겸해서 쓰는 겁니다. 만약에 a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다. 얘가 양수면 1차 부등식이에요. 그럼 얘는 근이 어떻게 되냐면 부동호가 안 바뀌어요. 얘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얘보다 작은 것만 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해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전부 다 되는 것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a제곱 마이너스 4가 음수인 경우라면 x는 부동호 반대로 바뀌겠죠. 이게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얘보다 더 큰 것들만 아니면 같은 것들도 근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전부 또는 하나도 없는 이런 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a제곱 마이너스 4가 빵인 경우를 봐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게 뭐랑 뭐밖에 없어요? 뿔마 2밖에 없죠. 그 뿔마 2인 경우에는 이게 빵이기 때문에 0 곱하기 x예요. 그게 a-2로 나오니까 a가 2인 경우는 얘도 빵,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는 얘가 마이너스 4. 우와, 그럼 이게 언제 되고 언제 안 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조금만 1분만 있다 마무리 한번 할게요. 1분만. 자, 그래서 1분만 있다가 마무리 할 거고요. 저기 된 친구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저기 61번 가봅시다. 자, 61번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갈게요. 자, 이거 마저 마무리 해야 됩니다. 하던 거.
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1차 부등식이 아니어야 되니까 x끼리 묶어야 되죠. 이거 2차 아니에요. a제곱 x예요. ax제곱이 아니고. 지금 좀 피곤하지? 좀만 힘내. 이것만 하고 쉬었다 갈게요. a가 2일 수도 있어서 약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a-가 양수면은 약분했을 때는 그대로지만 부등호. a-가 음수면 약분할 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요. 그래서 약분은 되게 조심해야 돼요. 답이 몇 번이에요? 4번. 자, 그래서 이 앞에 거 마저 마무리를 잠깐 좀 해주면, 자, 케이스 둘로 나눠지죠. 첫 번째 A가 2인 경우에는 0x, 그죠? 2인 경우에는 0x 작거나 같다 0이에요. x에 뭘 집어넣어도 0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니까 얘는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됩니다. 그래서 m 값은 2가 될 거예요. 괜찮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a가 마이너스 2인 경우도 한번 따져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은 4 빼기 4니까 0x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4죠. 자, x에 뭘 집어넣어도 0인데 0이 지금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있어요? 없죠.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답이 그냥 4로 나오게 됩니다. 괜찮죠? 2랑 마이너스 2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61번. 이걸 봐야 되는데 일단 힌트 같지 않은 힌트를 잠깐 좀 가자면, 아니 문제에서 딱 봐봐요. 해가 없대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게 만약에 a가 0이 아니면 얘는 무조건 근이 일부밖에 안 나와요. 괜찮죠? 1차 부등식은 근이 일부만 나옵니다. 그 말은 얘가 1차 부등식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1차 부등식일 리가 없어요. 왜? 얘가 1차 부등식이면 해가 존재하지 않을 리가 없어요. 결론은 1차 계수가 빵 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괜찮죠? 자, 그래서 우리는 a가 일단 2인 걸 알겠어요. 자, 그러면 그걸로 다시 한번 a에다가 2b 집어넣어 봅시다. 그럼 0 곱하기 x. 그러면 2b 집어넣었으니까 2b 빼기 b. 그럼 얘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0 나와요. 그러면 나머지 b가 0보다 커 낫다 이렇게 돼버려요. b가 만약에 0이면 성립하는 거죠. 그럼 x에 뭘 집어넣어도 성립하는 거예요. b가 1이면 성립하는 거죠. x에 뭘 집어넣어도 맨날 b만 남으니까 이거 성립하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성립 안 해야 되는 거잖아요. x에 뭘 집어넣더라도 얘가 0보다 커나 같은 경우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b가 음수라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성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하면 모든 실수가 다 성립하는 거예요. 모든 실수 x에서. 그러면 a는 b랑 똑같으면서 음수겠구나. 괜찮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도 마찬가지야. 지금 이걸 정리해 줘야 되는데 a에다가 2b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a에다가 2b 집어넣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bx 플러스 5b가 양수가 되겠네. b로 약분하면 되잖아요. 그쵸? 자, b는 음수예요. 자, 약분하는 과정에서 부동호가 어떻게 바뀌는지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1분만 있다가 마무리하고 잠깐 쉬었다 갈게요. 오케이. 피곤하지? 춥다요. 괜찮아. 내려온다 이해돼요? 네. 그치? A는 2B랑 똑같으면서
그래서 B는 음수여야만 된다는 거. 왜 그런지 생각해 줘야 돼요. 왜냐면 A가 2인 상태에서 전개했을 때 나온 저 B가 0보다 커난다. 저게 성립하면 되는 거예요? 안 돼. 저게 성립하면은 모든 실수가 다 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빼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양변에 마이너스 B로 나눠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B면 얘는 양수의 음수예요? 양수죠?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X. 마이너스 B로 나는 마이너스 5. 부동호가 안 바뀌어요. 그러다 보니까 X는 5보다 큰 것만 답이 될 겁니다. 오케이. 자, 잠깐만 쉬었다가 절대값 한 문제 정도 연습하고 연립부등식으로 갑니다. 아우, 화이팅! 자,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질문 있는 사람? 난 누구랑 얘기하니? 야.